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사람과 이별 후에 이들의 뒷담화나 험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상대였던 나르시시스트가 연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죠. 그런데요, 사실 연인이니 직장 동료니 가족이니 하는 어, 이 구분은 관계의 구분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이들에게 사람은 그저 자신의 욕구를 위한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서적 구분은 좀 힘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걸 바탕에 깔고 생각을 하면 견디기가 좀 쉽지 않을까? 대처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사람이요, 가장 힘든 이유라면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어떻게 생각하면 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게 아마 그 이별이 아닐까, 이별 후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고지고대로 믿어주기도 하거든요. 이해는 안 되지만 설마 저걸 꾸며냈겠어라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의 정치질이죠, 휘둘리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별이 그들이 원한 것이 아니었을 때 그들의 나르 성향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게 아닌가. 특별하고 잘난 자신이 왜 오늘 이렇게 이별이라고 하는 불상 사나운 꼴을 당하고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줘야 하거든요. 그 첫 작업이 상대를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거죠. 얼마나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인간이었는지, 그리고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무능력한 인간이었다는 걸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그 힘든 인간을 견뎌내온 자신에게 동정심을 보여줘. 나를 좀 격려해줘. 그런 뜻으로 꾸며내는 얘기죠.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저 나쁜 인간이 결국 알고 보니 별 것도 없는 인간이 감히 나를 어, 떠난다. 내게 이별을 선언했다. 그렇지만 나는 견딜 만큼 견뎠다. 자기 합리화죠. 이건 뭐 이들의 방식이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르시스트가 험담을 하고 뒷담화한다 하는 그런 곤란한 입장에 처해져 있다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나르 성향의 사람이 나를 욕하고 험담하는 장소가 바로 그 나르시스트의 바운더리라면, 이 말은요, 나와 나르 성향의 사람이 만남으로 해서 내게 연결된 인연인 거죠. 뭐 시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내 욕을 하는 거라면 그건 뭐 그냥 무시해야 합니다. 또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 전달하는 걸 참 좋아하죠. 내가 너를 아끼는 마음에서 내가 참 듣고 기가 막혀서 너한테 알려주려고 하면서 굳이 몰라도 되는 얘기를 애를 써서 와서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런 얘기는 그냥 무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뭐 고지고대로 믿는다고 하면 뭐 거기를 그냥 개 사육장이라고 생각하셔야죠. 어쩌겠습니까? 그건 나의 바운다리가 아니니까요. 네, 뭐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그들은 어쨌든 그의 지인입니다. 그 말은 팔은 안으로 굽어요. 그의 바운더리라면 그건 포기를 하시고요. 그런데
그 사람과 나의 바운다리가 겹칠 때가 제일 문제긴 하죠. 같은 업계에서 일을 하거나 어쨌거나 완전히 단절시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일 때입니다. 이때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나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은요. 나의 재능, 나의 실력조차도 외면당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내버려뒀을 때요. 나는 모르고 정작 나 자신은 모르는 채로 이런저런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질 확률이 높거든요. 사람들은요. 같은 선택지에서 내가 확인하지 못한 소문이지만 어떤 불편함, 특히 뭐 나르시시스트가 작정을 하고 험담을 하고 밟아뭉개려고 작정을 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람을 쓰레기를 만들어 놨겠습니까. 근데 그런 소문으로 들은 불편함을 감수할 요소가 될 정도로 내가 아주 굉장히 능력자가 아닌 다음엔요. 비슷한 조건 아니면 조금 모자라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갈 수 있거든요. 일반적 상황에서는 충분히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지만요. 사람들은 뭔지 모를 불편함, 그걸 피하기 위해서 조금의 손해는 감수하기도 합니다. 굳이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거든요. 결국 일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소문을 두려워하는 이유기도 하죠.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일일이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데요? 뭐라고 욕했는데요? 그 인간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억울한데 어떻게? 그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확성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얌전한 척, 무게감 있는 사람인 척하지만요. 그러면서 당신한테만 알려드릴게요. 귀에다 대고 귓속말 하듯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아주 대단한 소식이나 정보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귓속말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 중에 그런 성향의 사람들 우리 알잖아요. 본인은 사람들이 안다는 걸 모를 뿐이지 우리는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 중 나한테 호의적인 한두 명을 정하세요. 대놓고 나르시스트를 욕하기 위한 자리라는 느낌이 들게 하진 마시고 얘기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게 되겠죠. 어차피 이런 사람들은 또 그 속을 헤집어서 듣고 싶어 하니까요. 그럴 때 상대를 감정적으로 그 인간은 나쁜 인간이었어, 좋은 인간이었어 이런 얘기는 결국은 감정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중요한 건요.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것을 사람들은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증적 연구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노벨상도 이론만 있는 그 이론이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굉장한 발견이어도 이론만 있는 것엔 노벨상을 주지 않습니다. 노벨상은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업적에만 상을 주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객관적 사실 앞에 무너진다? 네, 조금 더 상대가 폭력을 썼다면 뭐 흘리는 거죠. 고소할까 하는 마음에 자료도 모았었는데 사실 또 막상 같이 사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자료들을 없앨까 했는데 아직도 있나 하면서 괜히 그냥 핸드폰도 뒤적뒤적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의 낭비가 심했다. 자신의 벌이보다 품위 유지에 굉장히 그 능력 이상으로 하고 싶어 하고 또 그 마음이 그때는 어떻게든 나도 도와주고 싶다 보니 과해지더라. 내 앞으로 대출을 받지 않았겠냐. 안 갚아주더라. 이런 식으로 흘리는 거죠. 난 아직도 그걸 갚고 있어. 이건요. 그 사람은 그 사실에 대한 어떤 증거를 보지 않아도요. 이건 머리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확성기 역할을 해줄 거고요. 이러한 증거들을 잘 모아두는 것 사실 쉽지 않죠. 처음에 휘둘리고 가스라이팅 당할 때는 내가 뺏기고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일기를 쓰는 것.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요.
근데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면 자기 자신과 하는 카톡이나 문자, 자기 자신에게 문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내가 혹시 잊어버리고 있어도 언제 필요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